결국은 조기 퇴근을 못하고 다음 방송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사안이 중요해가지고. 뭘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마트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이 네이버와 이마트가 손잡았다는 소식인데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네이버. 전자상거래 1위가 네이버였네요. 아, 그렇구나. 네, 네이버와 오프라인 유통광자 신세계그룹이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을 통해서 손을 맞잡았다. 뭐 이런 소식인데요. 이마트는 1,500억 원, 신세계백화점은 1,000억 원의 상당의 자사주를 오늘 상호 교환을 합니다. 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손잡은 네이버와 이마트, 온오프 최강 연합군 노린다. 사업 협약을 계기로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단연 배송 서비스다. 양사는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 및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신세계가 공동으로 물류센터에 신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사는 유통 서비스에 네이버의 강점인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리테일 테크도 준비한다.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대형 매장에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자율주행 카트를 이용해 장을 보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두 유통 공룡의 합종 연행은 미국 증시 상장으로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한 쿠팡 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당장 5조 원의 실탄을 확보한 가운데 네이버는 물류시설을, 신세계는 네이버의 기술 역량을 공유할 수 있게 돼 이커머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근데 이 기사에서는 이 네이버와 이마트가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분 교환을 통해서 하고 있는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뭐 신뢰 기반도 다지고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뜻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경제 전문가 송 작가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통 공룡들의 어떤 그 한국 시장을 노린 마지막 적벽 대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코로나 지속이 장기화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유통이 사실상 거의 온라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루어오면서 서로 견제를 했는데 이제 온오프가 합쳐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든 유통 관련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프라인의 강자는 전통적으로 신세계와 롯데예요. 그죠? 온라인의 강자는 쿠팡입니다. 그렇죠. 네, 쿠팡이 사실상 1위예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딱 이유는 하나예요. 로켓 배송이요. 그렇죠. 하여튼 그 쿠팡의 지금 있는 시스템을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사실 다 합쳐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그룹들의 어떤 그 시비는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애들이 온라인 파트너 손잡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는데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베이의 매각입니다. 이베이. 네. 이베이가 이제 지금 매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매각한다고. 매각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베이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소셜 커머스 회사들을 집어삼키면서 온라인 강자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위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그게 11번가 SK 11번가 쇼핑몰 있잖아요. 여기하고 롯데하고 막 이렇게 서로 다 엉겨붙고 달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지하면 지금에 있는 쿠팡이랑 한번 대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세계가 이베이를 안 잡고 왜 네이버랑 손을 잡았냐 이거지. 이거는 단순하게 2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1위로 올라서겠다고 하는 큰 계획도 있지만 굉장히 이보다도 더 클 수 있는 위기가 상존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베이가 3위라고 하는 위치를 갖고 있는데도 포기를 하고 나가는 그 배경, 결과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올해 국내에서 영업을 본격 개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파트너가 누굴까요? 아마존이 누구랑 손을 잡고 국내에서 일을 저지를까요?
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응. 삼성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얘기 나왔죠. 그러면 삼성은 사실 지금 오프라인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백화점밖에 그 면세점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이부지와 호텔 신라 뭐 이런 쪽이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나는 이마트 신세계가 삼성이라고 아니야. 생각했어. 삼성 아니야. 아니네.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베이가 도망가는 이유, 팔고 튀는 이유, 그리고 지금 네이버하고 이마트가 손을 잡고 쿠팡에 대적하겠다고 해서 등치를 키우는 이유가 사실은 아마존의 등장에 있는 거고, 아마존이 들어와서 삼성하고 손을 잡으면 아마 국내 유통업계에 깔려 있는 업체들 통폐합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해 먹을 만큼의 시장이 있냐? 온라인 시장이? 없어요. 없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념의 업체가 들어오고 아마존과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면서 말하자면 이게 국제화되는 이 거래에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가 지금에 있는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는 동아시아와 전 유럽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뉴스인 겁니다.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구심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상품의 이 인기가 전 세계에서 초폭발 단계거든요. 식품을 비롯해서 뭐 전자제품 이런 류의 제품들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식품이 제일 앞서가고 있지만 식품 이외에도 한국제라고 하면 전자제품, 화장품이고 맞아. 의류고 지금 그건 맞아요. 해외에서 한국제라면 무조건 한 수 접어주는 상황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즉부터 노리고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애들이 하도 고집도 세고 제휴도 안 하고 버티기도 잘하고 하니까 외국 업체들이 하다가 아이씨 뭐 조그마한 시장 하고 지났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국내에 있는 유통업 자체의 질이 달라진 거야. 난 이거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와 폭발적인 말하자면 생태계 파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올해 안에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베이는 실적 부진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이베이를 누가 사든지 인수하든지 큰 의미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온오프라인 유통 강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온오프 종합 쇼핑 그룹이 생긴다, 유통 그룹이 생긴다는 거야. 그것도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미국, 동아시아, 유럽 지금 몇 개야 그 아마존 계열돼 있는 그 해외 지사들 12개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합할 수 있는 회사가 생길 거다라고 나는 예상을 해본다는 거지. 그러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제품 납품해야 되는 기업들 아마존 얘들이 이렇게 후려치기로 너무 악명 높은 아이들이라 이 악착 같은 애들이 후려쳐 가면서 국내에 잘 조성돼 있는 아까 말한 그 오프라인 배송 시스템이나 뭐 창고나 물류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야금야금 해서 다 집어 먹겠죠. 네. 그럼 뭐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상품들을 온라인이니까 최저가로 잡아당겨서 미국에 가져가서 비싸게 팔아먹는 상황이 열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엄청 착취당할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지켜야죠. 근데 아무튼 이 유통계의 거대한 쓰나미가 아마존 발로 올 연말에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쳐다도 안 봤어. 하라 그래도 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합종연행이라 그러죠.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밀리면 롯데하고 또 합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단일화해야지 살아납니다.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단일화하거나 맞아요. 제휴를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쿠팡하고 아마존만큼은 독자적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 1위 하던 네이버나 그 이마트나 롯데의 어떤 기존의 점유율들이 완전히 박살나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아마존이 우리나라 노동자나 기업들을 후려치기 못하도록 처음부터 굉장히 좀 잘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삼성이랑 손을 잡는다는 게 불안하네요.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그러게요. 꼭 힘센 놈들, 돈 많은 놈들끼리 지들끼리 뭘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소비자들인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좀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솔직히 표면적으로는 아마존이 기존에 있는 어떤 뭐 유통 관련한 물류 배송 업체나 이런 데하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처음에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용 증대 얘기도 하고 수출 증대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이런 얘기 거 하겠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돈 벌어가지고 낙수 효과 없이 다 들고 가거든요. 쿠팡은 낙수 효과 있어요? 쿠팡은 세금도 안 내, 적자 낸다고. 근데 이 빌어먹은 새끼들이 상장을 해갖고 10조 원을 땡기더라니까? 국내에서는 저 손실 나갖고 낼 세금 없다고 우기는 애들이. 나 그래서 그 회계감사 보고서 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쿠팡 니들이 손실을 봤는데? 아니, 물건을 싣고 다니는 회사잖아요. 그냥 물건을 받아갖고 배송해주면서 수수료만 먹는 회사야. 근데 그런 회사가 어떻게 계속 적자가 날 수 있지? 기본적으로 내가 100개를 싣고 다니던 배송하시는 분이 100개를 싣고 다니든 1000개를 싣고 다니든 그 단가 하나에는 배송업자한테 주고 기업이 남길 수 있는 마진을 넣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렇죠. 그 원가 계산인 건데 그럼 쿠팡은 그거 없이 그동안 모두 택배 직원들한테 모든 걸 털어주는 상황에서 고의로 적자를 내왔단 말인가? 난 아니라고 본다는 거야. 사실상 엄청난 흑자가 있는데 숨겼고 그러한 흑자나 운영이 없다 그러면 부실기업인데 4년 연속 부실기업이고 4조 원을 떨어 넣는데도 수익이 안 나오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상장했다고 10조가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쿠팡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다른 외국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상품을 구하러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상품을 구하는 방식은 생산자 위주가 아니라 유통자 위주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세계나 롯데가 갑질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지들이 받고 싶은 가격에 받고 싶은 단가에 받고 싶은 결제 조건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지금 한 20-30년을 독식을 해왔던 국내 유통업계에 진정한 견제자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고, 근데 이게 언제 진짜 뒤통수를 후려칠지 모르는 기업이라 저는 아마존이 너무 싫거든요. 제프가 이제 그 CEO에서 올해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착해질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고 그거는 아니. 우리가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감시 네. 잘해야 돼요. 그 규정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소비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0조라고 했네요. 100조. 네, 100조. 네. 100조. 지금 이분은 10조에 꽂히셔서.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건 뭐 늘 있는 일이고 아무튼 쿠팡이 지금 뭐 계속 상장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100조 막 이렇게 얘기가 나니까 난 실감이 안 나요. 부실기업이 10년 동안 적자낸 부실기업이 무슨 100조 원짜리 기업이 돼? 오늘도 갬님께서 쿠팡은 물건 조금만 늦게 배송해도 페널티 먹어요. 가장 악덕이에요. 배송하시는 분이구나. 아유, 무시무시한 놈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응? 네. 네, 여기까지.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우리나라 기업을 응원을 못 하겠는 게 얘네들도 그동안 중소기업 피 빨아갖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업어먹고 살아온 놈들이거든요. 택배 노동자들 환경 안 좋고 뭐 이런 게 소비자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탓이에요. 따져놓고 보면. 잠깐만, 나 지금 굉장히 불안한 감이 드는 게, 본인이 유통에 직접 나선다고 또 하실까봐. 그건 아니시죠? 예. 이게 이제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갈 건데.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정당한 국내 경쟁을 위해서는 아마존만큼 경쟁력 있는 놈을 잡아와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알리바바죠. 알리익스프레스죠. 알리바바 지금 난리 났어. 아니 그러니까 CEO 또 갈렸어. 앱에서 바형이잖아, 지워졌어요. 바형. 정말. 그러니까 진짜 이제 조만간 이 속마중이래. 알리익스프레스가 또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여러모로 바라볼 게 많은 아주 재밌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제화 시대에 우리 제품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우리 상품에 대한 니드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참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황 하에서 이게 그동안 이게 뭐냐면 국가가 규제를 엉망으로 하고 말하자면 그쪽 기업의 일방적인 이익을 줘서 그래요. 쿠팡 같은 기업이 100% 외국 기업으로 국내에 만들 수 없게끔 애초에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거기에 대한 부담분을 항상 물렸어야 되는 거고 박근혜가 갑자기 트럭 면허 관련된 조항을 풀어갖고 쿠팡은 직영차 없이도 그냥 지입차 갖고 영업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 특례법을 안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거네. 대통령 잘 뽑고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된다. 똘똘한 놈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반드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순환 효과가 국내에 있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면 정치나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무슨 장모땅이나 어떻게 오래된 해묵은 선산 땅 날려가지고 그 돈 벌라고 200평 땅 팔라고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따위 짓거리를 가진 놈을 시장이나 공무원에 앉히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스콜라님께서 가끔 보면 문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준다고. 가끔 이렇게 부추켜. 안 됩니다. 아니, 난 그게 아니었어. 네.